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가벼운 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형사 사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쪽에서 손해사정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서 이렇게 연락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손해사정사라는 것이 원래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보험사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럴 때 손해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사정하는 역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손해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계산하는 뭐 이런 역할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제도로 알고 있어요.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손해사정사들과 접촉을 하다 보면 손해사정사가 실제 형사 합의나 아니면 이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리를 하려고 하는 것들을 경향들을 좀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나 이런 이제 손해사정사의 역할, 형사 합의를 대리하고 법률적인 서류를 대행하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업무는 사실은 변호사법 위반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변호사 법률과 관련된 업무를 대가를 받고 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법에 오직 변호사만 할 수 있는 것으로 명기가 돼 있거든요. 그 외에 기타 직역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던가 세무사라던가 변리사라던가 이런 각각의 직역에 해당하는 한정된 업무에 있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손해사정사는 법률과 관련된 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런 손해사정사의 법률적인 대리 업무 이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와 합의를 협상하는 것, 과실비율, 소득, 손해액 등을 절충하는 것, 보험사의 제시안에 승복하라며 설득하는 것, 그리고 합의 과정에 입회하면서 중재나 화해를 시도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 행위를 대리를 해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당연히 손해사정사도 그런 업무에 대한 대가를 취할 수는 있지만 법률 행위에 대리를 한 후에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이 대법원에서 문제가 된 사안 같은 경우에는 합의금 3천만 원 받았으니까 수수료로 300만 원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법률 업무 대리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서 그것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사안이었거든요. 당연히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 손해사정사가 본인이 어떤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 합의라던가 민사 합의 이런 부분들을 대행해 드리겠다라고 접근하면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그건 명백히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또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접촉해서 손해액을 조정하고 합의를 유도하며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변호사법상 일반 법률 사건의 화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실비 변상 범위를 넘는 이익을 취득하면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뭐 교통사고가 나서 형사 합의를 보고 민사 합의를 보는데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나 뭐 무슨 역할의 차이가 있을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교통사고에 있어서 합의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진단서에 대한 확인이나 과실 비율에 대한 검토, 또 형사 처벌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운전자 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해 있을 때 합의금이 어떻게 책정이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또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를 구분하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 합의를 보고 민사 손해배상을 받을 때 형사 합의금이 민사 합의금에서 깎이게 되는 뭐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모든 법률적인 문제들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인데 단순히 손해 액수나 그와 관련된 보험계약의 적정성 뭐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이런 형사합의나 민사합의 자체를 대리한다는 것은 의뢰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런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경미한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중한 사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한 판단은 전문가의 영역에 맡기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들을 한 14년 넘게 800건 넘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서 형사 입건이 되거나 민사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해사정사에게 법률적인 대리를 맡기시는 건 굉장히 위험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교통사고가 발생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껏 불이익 보는 일 없도록 사건을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